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금 1억 원, 평생을 일하며 모은 소중한 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을 받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좀 써볼까? 은행에 넣어두면 되겠지.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분들 중 10명 중 6명이 3년 안에 거의 다 써버린다고 해요. 평생 모은 돈이 3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결혼 자금, 손주 용돈, 갑작스러운 병원비, 그리고 이제 좀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여행도 가고 물건도 사고, 물론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쓰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후회하죠. 아,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퇴직금 1억 원을 어떻게 하면 황금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단순히 아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보시죠.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지키지 못할까요?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후반이신 김 사장님, 평생 회사 다니시다 퇴직금 9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큰 돈이죠? 처음엔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일단 여기 두고 천천히 생각하자. 그런데 한 달 후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사업 좀 해보려고 하는데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들이 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또 2달 후엔 딸이 왔습니다. 아빠, 우리 전셋집 좀 넓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또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반이 사라졌죠. 괜찮아, 아직 4천만 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남은 돈을 보니 마음이 불안해지셨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오히려 돈을 더 빨리 쓰게 만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언제 쓰겠어? 결국 3년도 안 돼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시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까요? 김 사장님이 돈을 잃은 건 사치를 부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써도 되고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니 누가 달라고 하면 주고 필요하다 싶으면 쓰고 결국 돈은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통장에 있는 돈 명확한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이건 생활비, 이건 의료비, 이건 투자금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김 사장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돈을 지키는 첫 번째 원칙, 그건 바로 돈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용도가 명확하면 함부로 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용도가 없으면 금방 사라지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에 역할을 부여해 보세요. 그게 돈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돈을 굴리는 것이죠. 돈을 굴린다?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은행에 그냥 넣어두면 1년에 2%밖에 안 늘어나요. 1억 원을 넣어도 1년에 200만 원, 한 달에 16만 원 정도죠. 솔직히 부족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같은 1억 원이라도 연 5%로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5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넘어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첫 해에 500만 원을 벌면 그 돈도 다시 굴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해엔 1억 500만 원이 일을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억 원이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2억 6천만 원이 되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둔 것만으로요. 물론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들 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어렵게 느껴지니까요. 주식이니 펀드니 하는 건 나랑 안 맞아. 둘째, 무섭습니다. 잘못하면 원금을 잃는 거 아니야? 셋째, 귀찮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기엔.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줘요. 복잡한 건 전문가에게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 내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것만 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1억 원이 있다면 이렇게 나눠보는 겁니다. 3천만 원은 은행 예금, 언제든 꺼낼 수 있게. 4천만 원은 배당주나 펀드, 천천히 불려가는 돈. 3천만 원은 조금 모험, 부동산 소액 투자나 금 같은 것. 이렇게 나누면 한쪽이 흔들려도 전체는 안전합니다. 중요한 건 한 곳에 몰아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 들어보셨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을 여러 곳에 나눠 놓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들이 알아서 일을 하죠. 여러분은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억 원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안전자산입니다. 전체의 30%,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이 돈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적금이 좋아요. 이율은 낮지만 안전하니까요. 다음은 성장 자산입니다. 전체의 40%, 4천만 원 정도. 이 돈은 천천히 불려가는 돈입니다. 배당주를 들어보셨나요? 주식인데 매년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은행 주식이나 전기가스 회사 같은 것들이죠. 이런 회사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배당금을 주고요. 1년에 4%에서 5% 정도 받을 수 있어요. 4천만 원을 넣으면 1년에 160만 원에서 200만 원, 한 달에 13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펀드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알아서 투자해 주는 거니까 편하죠.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1년, 2년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보면 대체로 올라가요.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기회 자산입니다. 전체의 30%, 3천만 원 정도. 이 돈은 조금 모험을 해볼 수 있는 돈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가 대표적이죠. 요즘은 리츠라고 해서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빌딩이나 아파트를 여러 명이 쪼개서 사는 거죠. 임대료가 나오면 나눠 가지고요.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도 좋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값이 오르거든요. P2P 투자도 있습니다. 개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물론 위험이 있지만 수익률은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기회 자산은 잃어도 괜찮은 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여기 넣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3천만 원 중 일부가 손해를 봐도 나머지 7천만 원은 안전하니까 괜찮죠. 이렇게 나누면 어떤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쪽이 손해를 봐도 다른 쪽이 받쳐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는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실이 아닙니다. 바로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0대 박 할아버지. 퇴직금을 잘 나눠서 투자하셨어요.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배당금도 나오고 주식도 조금씩 올랐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투자한 건 1년에 20% 올랐어. 너도 옮겨봐. 박 할아버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겨우 5%인데 저 친구는 20%네. 결국 안전자산까지 빼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한 달 만에 10%가 올랐거든요. 역시 옮기길 잘했어. 그런데 2달 후 갑자기 폭락했습니다. 한순간에 30%가 날아갔어요. 박 할아버지는 겁이 났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결국 손해를 보고 전부 팔아버렸죠. 그리고 한 달 후 그 주식은 다시 올랐습니다. 만약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이익이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과 두려움의 함정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위험한 곳으로 몰립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손해를 보고도 도망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계획을 지키는 겁니다. 처음에 정한 비율 기억나시죠? 안전자산 30%, 성장자산 40%, 기회자산 30%. 이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둘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가 얼마 벌었든 상관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해요. 셋째, 단기적 변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한 달, 2달 보지 말고 1년, 2년 단위로 보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자주 보지 마세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매일 확인하면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세요. 생활비, 의료비까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지거든요. 여러분, 투자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해요. 욕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기고 계획을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퇴직금 1억 원. 그냥 쓰면 3년 안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면 황금이 됩니다. 첫째, 돈의 역할을 정하세요. 이건 생활비, 이건 의료비, 이건 투자금. 명확하게 나누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돈이 일하게 만드세요. 은행에만 넣어두지 마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훨씬 많이 불어납니다. 셋째, 분산 투자하세요. 안전자산, 성장자산, 기회자산. 3가지로 나누면 안전합니다. 넷째, 마음을 다스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획을 지키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아직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지금 시작해도 10년, 20년 충분합니다. 그 시간 동안 돈은 알아서 일하고 불어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돈에게 어떤 역할을 줄까? 그게 첫걸음입니다. 퇴직금 1억 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낼 것인가, 황금으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의 노후가 풍요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